이번엔 세 번째, 양도세 중과 배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에 소지하고 있는 중과대상 주택을 양도를 하면은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이 비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지금 조정 대상 지역 딱 네 곳이죠. 송파구, 서초구, 그 다음에 강남구, 용산구, 서울의 네 곳 빼고는 다 비조정입니다. 그 얘기는 뭐죠?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을 때 적용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하나가 양도세 중과 배제라는 건데, 지금 거의 대부분이 양도일연제 비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고 양도를 하나 달라질 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제 혜택 중에서 중과 배제는 뭐 그다지 큰 세제 혜택은 되지 않는다. 물론 내년 5월 9일 이후에는 아까 말한 네 곳, 서울, 서초, 송파, 강남, 용산구가 중과 유예가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연장이 안 될 수 있죠. 그때는 그 지역에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세제 혜택을 이제 받는 결과가 되겠지만, 중과 유예가 연장된다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비조정일 때 주택을 양도하면은 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거나 안 했거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뭐 대단한 뭐 세제 혜택이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중과가 유예가 되면은, 중과가 적용이 안 되면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고 세율도 일반 세율이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론상으로 보면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었을 때 양도세가 중과가 배제되는데, 이 양도세가 중과 배제된다는 의미는 이런 경우입니다. 만약 일반 주택이 있고 임대주택들이 있었어요, 두 채. 근데 이 비임대주택하고 C 임대주택이 다 자동 말소가 됐어. 그러면 A를 팔 수도 있고 B를 팔 수도 있고 C를 먼저 팔 수도 있겠네요. 근데 어찌됐든 그 중에 한 채를 판다라고 했었을 때 다주택 세 채인 상태에서 하나를 팠기 때문에 파는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으면 중과가 될 수 있죠. 물론 비조정이라고 하면 뭐 중과될 여지는 없겠지만, 이때 조정대상 지역에 있었을 때 해당 주택이 임대주택이거나 아니면 임대주택 외 하나의 주택이면은 그 하나의 주택에 대해서도 중과를 배제하겠다라는 게 이 주택임대사업자의 중과 배제 세제 혜택입니다. 물론 지금 거의 대부분이 비조정인 경우에는 큰 의미는 없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 중과 배제 요건을 적용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죠? 가액 요건. 임대 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 의무임대 기한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거주주택 비과세 할 때 걔는 2020년 7월 10일 이전까지 단기든 장기든 5년 이상 임대하면 됐거든요. 근데 이거 보세요. 양도세 중과 배제와 관련돼서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주택에 한해서만 단기든 장기든 5년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막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제 제동이 걸린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주주택 비과세는 유일한 완화 정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걔는 2020년 7월 10일 이전까지 단기로 등록해도 적용받을 수 있는 거고, 중과 배제는 2018년 3월 31일까지만 단기로 등록해야 되고 그 이후부터는 장기로 등록한 경우만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양도세 중과 배제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제 혜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액 제한을 언제? 2019년 2월 10일 이후에 적용합니다. 얘도 이제 양도세, 국세와 관련되기 때문에 양쪽 다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럼 지금 현재 중과가 적용된다라는 가정하에 몇 가지 한번 사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요거예요. 아까 양도세 중과 배제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을 나중에 양도할 때도 중과가 배제가 되지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 외의 주택, 하나의 주택을 양도할 때도 중과가 배제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얘는 일반 주택, 얘는 임대주택입니다. 그렇게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상태에서 내가 일반 주택을 양도합니다. 그럼 두 채 상태에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기 때문에 원칙, 얘 중과가 돼야 되죠.
하지만 임대주택 외에 하나의 주택이기 때문에 중과가 배제됩니다. 대신에 요건이 있죠. 이 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까지 충족해야 된다. 근데 이 임대주택이 폐지되는 임대주택이에요. 즉 단기로 등록한 모든 주택하고 장기로 등록한 아파트입니다. 그러다 보면 잦은 말소를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중과 배제 세제 혜택을 적용받고 임대주택을 잦은 말소하면은 내가 이미 중과 배제 받은 세제 혜택을 추징당합니까? 라는 문제예요. 아까 거주주택 비과세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죠. 추징 안 하겠다. 대신에 요건이 있다. 어떤 요건? 민간 임대주택법상 의무임대기간, 단기는 4년, 장기는 8년. 그 기간에 2분의 1 이상을 임대하고 잦은 말소하면은 그때 추징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이미 그러면은 내가 잦은 말소 한 상태에서 이제 어떤 중과배제 세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은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도 요건이 있다. 어떤 요건이죠? 민특법상 의무임대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먼저 임대를 하고 잦은 말소를 해라. 그리고 너가 중과배제를 받고 싶으면은 잦은 말소 일로부터 몇 년 내? 1년 안에 팔으라는 겁니다. 오? 아까 거주택 비과세 잦은 말소 하고 몇 년 내에 팔으래요? 5년. 중과배제는 1년입니다. 1년. 이 부분에서 착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자동 말소된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동 말소됐으면 의무임대기간 다 충족했겠네요. 그럼 제한을 둘 필요가 전혀 없겠죠? 그때는 양도기한에 상관없이 중과배제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중과배제 세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당연히 양도일연제 조정대상 지역일 때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내가 자동 말소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도일연제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면은 어차피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는 중과가 배제되므로 큰 메리트는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겠네요. 아까 거주주택 비과세와 마찬가지로 일반 주택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이 의무임대기간에 끝났어. 근데 얘가 아파트여가지고 자동 말소가 됐습니다. 그럼 나는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를 합니다. 그럼 만약 이 빨간 주택을 양도한다고 하면은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겠지만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해요. 근데 양도일연제 얘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유예 기간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그럼 얘는 중과를 받아야 되는데 얘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중과는 배제가 되죠. 이때 그럼 자동 말소되고 이 비임대주택 즉 자동 말소된 임대주택을 양도하기 전까지 나는 사업자 등록 유지해야 되고 임대하고 있어야 되고 5% 증액 제한을 준수해야 됩니까? 준수를 안 해도 상관없다. 왜 그렇죠? 자동 말소된 날 모든 요건을 충족한 걸로 보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택을 뭐 양도할 때까지 굳이 사업자 등록을 폐지해도 내가 이 임대주택에 들어가 살아도 5% 이상 임대를 올려도 전혀 문제 삼지 않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자동 말소된 임대주택이 이제 속속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많이들 혼동하세요.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상담 오시거든요. 볼게요. 얘가 거주주택이에요. 2년 거주한 주택. 얘가 임대주택입니다. 근데 임대주택이 자동 말소가 됐어. 그럼 옵션이 두 개가 있네요. 이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든지 아니면 거주주택을 양도하든지. 만약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과세죠. 얘는 무조건 과세입니다. 과세대 임대주택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중과가 배제된다. 특히 자동 말소된 경우에는 언제 양도해도 중과가 배제된다. 그러면 얘는 과세됐고 그러면 A 거주주택 한 채만 남았습니다. 얘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 그때 비과세는 거주주택 비과세일까요? 오리지널 비과세일까요? 오리지널 비과세죠. 왜? 거주주택 비과세는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임대주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임대주택은 이미 처분하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오리지널 비과세를 적용받고 그때 오리지널 비과세는 이 A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한번 가볼까요?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합니다. 거주주택. 그럼 어떤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자동 말소된 날로부터 5년 안에 양도하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대요. 그러면 A주택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전체 양도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이때 비과세는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임대주택이 있기 때문에 오리지널 비과세가 아니고 거주주택 비과세. 그렇게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임대주택이 홀로 남겠네요. 양도일 연재 한 채. 2년 보유했습니다. 취득일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2년 거주 요건도 충족을 했어요. 그리고 임대주택은 2년 거주 요건이 배제가 되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 홀로 남은 비임대주택도 양도일 연재 오리지널 비과세 적용 요건을 다 충족했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 거주주택 비과세 받을 때 이 임대주택은 없는 걸로 봤기 때문에 이 오리지널 비과세의 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양도 차익은 언제? 거주주택을 양도한 이후 양도 차익 이 부분만 이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취득일부터 거주주택 양도한 여기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고 이 임대주택이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 과세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자동 말소된 임대주택이 하나하나 이제 나오다 보니까 아직 거주주택 비과세를 못 받은 분들이 이제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오리지널 비과세를 받아야 되느냐 많이 고민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실제 수치를 예상치를 갖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양도 차익을 산정하려면은 미래 양도 시점에 공시 가격이 있어야 계산이 가능한데 그게 뭐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이 솔직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중과 배제도 이제 임대주택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아까 거주주택 비과세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입니다. 중과 배제를 이미 적용받았습니다. 그러면 임대주택은 의무임대 기간을 충족해야 되는데 충족하는 기간에 이 임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해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가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미 중과 배제받은 세제 혜택 추징당합니까? 안 당한다. 왜? 이미 적용받은 상태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들어갔는데 그걸 추징하겠다?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아직 세제 혜택을 적용받았지 않다고 하면은 이때는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다. 왜? 양도일 연재 임대주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미 적용받으면 괜찮지만 아직 적용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된 경우에는 중과 배제를 못 받는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되기 전에 잦은 말소를 하든지 아니면 세제 혜택을 이미 적용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세 번째 혜택이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입니다.